여러분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떻게 하면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먼저 연말정산이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연례 행사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떼고 받잖아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보통 회사겠죠? 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지출이나 공제 항목들은 그때그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정산을 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이게 바로 환급. 덜 냈으면 더 내는 아쉽지만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 이왕이면 많이 돌려받는 게 좋겠죠? 바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연말정산을 잘 아는 것은 곧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든든하게 해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에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정산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주거, 양육, 결혼 지원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강화되었다는 점이에요. 와우, 듣기만 해도 환급액이 늘어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정부가 저출산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달라지는 세법과 새로운 공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두둑한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연말정산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는지 핵심만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박 소식은 바로 두둥. 혼인 세액 공제 신설입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라면 이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단 한 번,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와, 결혼만 해도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요즘 결혼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세금 혜택으로 결혼을 장려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확인해야겠죠? 잊지 마세요. 소득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잘 계획하셔서 이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결혼 장려 정책이라니 아주 칭찬해.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인데요.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나 둘째 자녀부터는 공제 금액이 확 늘어나서 체감하는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제는 무려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2배 이상 껑충 뛰어요.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공제액이 더 커져서 만약 자녀가 셋이라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께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육아는 돈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제 혜택이 늘어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 국가에서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변경 사항은 바로 월세 세액 공제 완화 및 확대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커지는 요즘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일 텐데요.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요. 공제 한도 역시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와우! 월세 부담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85이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과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무주택 세대주 여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혜택도 없다는 사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주택 청약-저축 소득 공제 확대인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도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요. 청약저축 꾸준히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환호성을 지를 준비되셨죠?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과 저축 장려를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 시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아주 쏠쏠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0만 원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혜택은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부부 공동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자 이렇게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집 마련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다섯 번째는 건강을 챙기는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 확대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이 금액도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지출도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등 일부 문화생활비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범위가 확대되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단, 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화비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결제 전에 꼭 확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가맹점 여부는 해당 체육시설에 문의하거나 문화비 소득 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는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2026년 연말정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 그리고 출산하신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인데요.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와, 대박! 기존에는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출산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하니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 비용 부담은 많은 가정의 큰 고민거리였죠. 소득 제한이 없어져서 더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다둥이 가구의 경우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 그 혜택은 더욱 커지겠죠.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출산하신 분들은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연말정산 때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무려 4배나 확대되었어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일정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내가 기부한 돈이 내가 사랑하는 고향의 복지 사업이나 아동 지원에 사용된다고 하니 정말 뿌듯하겠죠?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세금 혜택과 함께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기부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 기부자부터 고액 기부자까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평소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려보시길 추천합니다. 기부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죠?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주거, 양육, 결혼 그리고 건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네요. 하지만 단순히 바뀌는 점만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실전 꿀팁들을 대방출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여러분의 과거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의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이걸 사용하면 내가 올해 얼마나 환급받을지 혹은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계획을 조절하거나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등 전략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예상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우기 위해 소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족하다면 더 쓰고 반대로 너무 많다면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식으로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연말정산은 예측하고 계획할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꿀팁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이 전략만 잘 세워도 환급액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인 1천만 원까지는 사실 뭘 쓰든 공제 혜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25% 구간을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카드사 자체의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부가 서비스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득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로 2배나 높거든요. 똑똑한 카드 사용으로 환급액을 늘려보세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은 별도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해당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동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증빙 서류 꼼꼼히 준비하기입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해주긴 하지만 간혹 누락되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약서나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병원비 중 미용 목적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해외 유학 교육비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자동 수집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누락에 대비해서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영수증이나 계약서들은 잘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어떤 서류가 자동으로 제공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는 해당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 기간 내에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는 생각으로 잘 챙겨주세요. 사소한 실수로 환급액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네 번째 꿀팁은 세액 공제 vs 소득 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낮아지니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반면 세액 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가 소득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소득 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직접적이고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금융상품들은 세액 공제 혜택이 매우 큰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최대 16.5%를, IRP는 최대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노후 대비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세액 공제 대상이니 해당 지출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지출 형태를 고려하여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공제 항목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잘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세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현재까지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법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간혹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공제 항목별로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주택 요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칫하면 사소한 조건 하나 때문에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인적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죠. 이처럼 디테일한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한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2026년 연말정산,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지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지갑이 더욱 두둑해질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